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산책처럼 사주입니다. 이번 시간은요, 아이고 이거 또 목소리가 일어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또 이렇네요. 제가 아침형 인간이 아니라서요. 이번 시간에는 어떤 선천성, 내가 태어날 때부터 갖고 태어난 나의 능력, 이것과 후천성, 나의 그 주변 환경이 도와주고 있는가, 이제 이것들을 보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고자 해요. 우리 이제 사주를 보시면은 기둥이 네 개가 있죠. 그래서 사주라 그러죠. 여기는 이제 연주, 여기는 월주, 여기는 일주, 여기는 시주라고 한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요, 일주가 곧 나 자신을 가리켜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내가 타고난 능력, 어떤 선천성이 되는 거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내가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뭐 자이로든 타이로든 만나게 되는 그런 환경이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지금 짐작하셨겠지만 일주를 보고 나의 능력을 확인하시고 나머지 세 개의 기둥을 보시고 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가 여부를 보시면 되시겠죠.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확인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뭐 예를 들어서 병인 일주가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요, 요 안에 들어가 있는 거는 이제 지장간이라고 그러죠. 지장간에는 무, 병, 갑이 있어요. 자, 그럼 병화일간 입장에서 무토는 식신이 될 것이고 병화는 비견이 될 것이고 그리고 갑목은 편인이 됩니다. 자, 바로 이 지장간 안에 있는 이 세 글자가 나의 재능 또는 내가 선천적인 나의 성향 또는 재능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제 자신들 그 만세력을 보시는데, 내 만세력 봤더니 밑에 한자만 나오고, 이렇게 안 나온다. 그리고 선생님이 쓰시는 것처럼 이렇게 세로로 안 나오고, 가로로 막 이렇게 나온다. 막 이제 이러시는 분들 계세요. 근데 이제 가로로 나오는 건 전혀 상관이 없고요. 대신에 이 만세력 어플이나 프로그램마다 이제 설정이 있잖아요. 설정 들어가셔가지고, 지장간 플러스 십신 뭐 이제 이렇게 체크하는 거가 있으실 거세요. 이런 것들 이름을 이제 십신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지장간 플러스 십신으로 설정을 변경해 주시면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이 각 항목이 대략적으로 어떤 탤런트인지 알지를 못하면은 적용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것들만, 네, 기본적인 것들을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편인이 있다. 그러면은 학자성이 있다. 학자성이 있고 전문가적인 기질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정인이 있다. 그럼 요거는 이제 많은 분들 많이 아시더라고요. 어떤 공부, 공부, 그리고 자격증, 이제 이런 계통이다. 그 여기에서 이제 전문가성이 있으니까 이것도 자격증 아닐까요?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물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그렇긴 합니다. 그렇긴 합니다만 정의는 조금 더 범용성이 있는 거고요. 범용성이 있는 거고요. 편의는 조금 더 특수성이 있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시겠어요. 네, 그리고 이제 비견이 있다. 그러면은 공감 능력이 있다. 공감 능력이 있고, 그리고 어떤 자신의 자아가 좀 강하다. 자아성이 있다. 이제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아이고, 또 비견이라고 쓸 뻔했네요. 네, 그리고 겁재가 있다. 그럼 이제 공감 능력보다는 어떤 투기성이 조금 있다. 투자성, 투기성. 그리고 자아가 지나치다. 이 비견의 자는 좀 밸런스가 맞춰진 자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제 겁재는 자아가 좀 지나치다 보니까 종종 이제 욱하는 성미로 이게 좀 발현되기도 합니다. 자, 그다음 식신. 식신이면은 꾸준성이 있는 일이다.
꾸준성 또는 언변을 활용한다. 언변이나 나의 수족을 활용하는 일이다. 그리고 이제 상관이라고 하면요. 돌발성이 있다. 돌발성이 있고 대신에 아이디어성이 있다. 그리고 얘도 역시 언변이나 수족을 활용하는데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그 돌발성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뭐 항공기 정비사? 이거 그냥 예시입니다, 여러분들. 네, 뭐 사주 안에 상관이 있다고 나 항공기 정비사인가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항공기 정비사. 뭐 항상 고장 나 있는 거 아니잖아요. 또는 뭐 변호사도 가능하겠죠. 항상 그 나한테 의뢰가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하지만 식신은 어떤 직장 내에서 꾸준히 일하는 모습 또는 뭐 교수님이라든가 아니면 선생님이라든가 네, 언변을 꾸준히 활용하는 거니까요. 이제 이 차이가 있고요. 칠판을 지우고 다시 이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우고요. 정제가 있다. 관리 능력이 탁월하다. 탁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겠고요. 편제가 있다. 관리보다는 전반적인 운영 능력이 탁월하다. 탁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겠고, 또 정관이 있다. 정관이 있으면은 어떤 조직 생활에서 좀 안정적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시겠고요. 편관이 있다. 편관이 있으면은 조직 생활이기는 한데 조금 특수 조직 그리고 좀 강한 조직. 이게 왜 그런가 하면요. 이 관이라는 거는 둘 다 어떤 조직에 적응하는 능력이에요. 근데 이제 정관은 좀 안정적으로 조직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는 능력이고요. 실제로 그 일지에 편관이 있으신 분들은 본인께서는 아니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남의 눈치를 좀 많이 보세요. 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조직 자체가 너무 내가 감당하기에는 강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일지에 편관이 있으신 분들은 상대방들한테 보여지는 나의 모습에 신경을 좀 많이 쓰게 돼요. 왜냐면은 그 상대방들이 다 같은 조직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나에게는 임팩트가 강한 조직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형태의 일들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편관이 있으신 분들이 타인을 돕는 행위나 어떤 의리가 강한 행위들을 은연중에 대단히 많이 하십니다. 왜냐면은 물론 이제 그분들은 선한 마음에 하신 거는 맞는데 그 잠재 의식 속에 내가 이런 선한 행위를 했을 때 남들한테 보여지는 나의 모습을 나도 모르게 이제 잠재 의식적으로 이거를 계산이라고 그러면 너무 영악해 보이고요. 선한 행위를 했는데 네, 약간 그런 구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편관이 있으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조직에 적응하는 능력이 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시겠고,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예시를 한번 들어봐 드릴게요. 정유일주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잔 말이죠. 그럼 지장간 안에 경금이 있고 신금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이제 정제가 있고요, 편제가 있게 됩니다. 자, 제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정제는 관리 능력이라 그랬고, 그리고 편제는 어떤 운영이라고 그랬죠. 그럼 이 사람들은 관리의 귀재가 되는 거예요. 관리의 귀재. 뭐 지장간 안에 정편제가 다 들어가 있으니까요. 이 사람 관리하면 정말 좋겠다. 자, 그런데 요거는 이제 내가 타고난 탤런트고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뭐 이럴 리는 없겠습니다만 이렇게 돼버리게 되면은 편인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요 안에 갑을 그러면 이제 정인 편인으로 가득 차게 돼요. 자, 그럼 한번 보세요. 뭐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되면은 내가 타고난 선천성, 즉 나의 탤런트는 관리 능력인데
주변은 반대인 나무들만 가득 찼죠. 인성만 있죠. 그럼 이제 이 사람은 자신의 탤런트를 직업적으로 활용하는 거는 좀 어렵다. 환경에 의해서 정인 어떤 학습성이나 학자성으로 발현이 되겠다. 이제 이렇게 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사주팔자를 볼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 대략 뭐 20년 0세부터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 20세부터 40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40세부터 또 60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60세부터 80세 뭐 죽을 때까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럼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계속 공부만 하다가 요 언저리에서는 나의 장기인 어떤 관리 능력 또는 사업성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시 이제 은퇴할 때쯤이죠. 60대면은.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 탤런트는 다시 사용하기가 환경 여건상 힘들어진다. 이제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세요.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난이도를 높여볼까요? 병인일주입니다. 무병갑이 있어요. 그럼 식신이 있고요. 비견이 있고요. 편인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공감성을 갖고 언변이나 수족을 활용하고 그럼 공감성을 갖고 언변이나 수족을 활용하게 되면은 수족보다는 언변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학자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근데 이제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한번 해볼까요? 좀 이제 난이도를 높여야 되기 때문에 주변의 환경을 좀 다채롭게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돼 있고요. 내가 갖고 있는 탤런트는 보시면은 이것만 생각하시면 되세요. 여러분들 어렵게 보시지 마시고 이거를 아무튼 활용하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이 병인일주는. 그럼 이 지장간 안에 저 세 글자가 얼마나 있는가를 보시면 되신다라는 거죠. 자, 제가 한번 써볼게요. 그리고 정 여기도 임, 개. 자, 이렇게 보시면은 무병갑이죠. 자, 그냥 단순하게 계산해 보자고요. 띠리리리리리리리 병 여기 하나 있죠. 그리고 같은 화기 아무튼 있긴 있습니다. 그 다음엔 없죠. 그러면은 이 사람이 갖고 있는 탤런트는 이건데 발휘하는 게 쉽지 않은 상황에 있었겠다. 이제 이렇게 보시는 거세요. 그럼 이제 언제 발휘하느냐? 40대부터 60세 사이에 발휘할 수 있게 되겠다. 그리고 60대가 넘어가게 되면은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이 탤런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는 못하겠구나. 이제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시는 거세요. 그리고 뭐 약간 삼천포로 새는 얘기인데 이게 이제 정관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월지가 정관이면 저희가 뭐 정관격이다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거 이제 제발 믿지 마세요. 그 옛날 얘기예요. 제가 예전에 다른 영상에도 말씀드렸는데 예전에는 나의 조상님, 나의 집안에 따라서 내 인생이 결정이 됐기 때문에 여기 월지를 보고 야 이거 정관격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뭐 이게 이제 투출이 돼 있으면은 뭐 더 좋네 나쁘네 막 이러면서. 근데 현대 사회는 그게 아니잖아요. 뭐 부모님이 세탁소 하시는데 나는 회계사 하면 안 되나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격 막 이런 거 따지시는 거 진짜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 정관격이니까 일단 야 이거 관성이 살아있네 막 이제 이래야 되죠. 근데 한번 들여다볼까요? 물인데 불이죠. 서로 부딪히죠. 물인데 불이죠. 서로 부딪히죠.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또 목생화 해가지고 불이 강하잖아요. 그럼 물이 쪼그라들었잖아요. 그럼 이거는 월지 정관격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게 아니라 정관이 되려 안 좋아요 지금. 쪼그라들었잖아요. 그럼 되려 거꾸로 직장운이 없네 이렇게 보는 게 맞아요. 즉 정관이 있지만 성격적인 성향으로는 드러날 수 있겠지만 그 어떤 실제 사회생활하면서 내가 이 정관의 덕은 누리지 못한다. 그렇게 판단을 하신다는 거죠. 자, 몇 가지 조금 더 해볼게요. 궁금하신 분들 좀 많으실 것 같아서. 뭘로 해볼까요? 뭐 생각나는 거 아무 걸로나 한번 해볼게요. 을축일주다. 을축일주다. 그러면은 이 안에 개, 신, 기가 있습니다. 기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얘는 편관이 되고요. 그리고 이 친구는 편재가 되고요. 그리고 이 친구는 편인이 됩니다. 자, 그러면 탤런트가 뭔지 한번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이제 편재, 토생금이죠. 편재가 편관을 생하고 있죠. 재생관입니다. 재생관입니다. 그런데 편재이기 때문에 어떤 관리보다는 운영하는 쪽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그 재성이 관성을 생한다. 토생금이니까. 그래서 재생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편관이다. 편관이면은 조금 특수한 회사다. 특수회사다. 그리고 편관을 이제 공무원으로도 보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 또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여기 편인이 있다. 학자성에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사람이 사는 데 있어서 사실은 이 운영 능력으로 특수회사를 차리던가 아니면은 이 편관은 또 힘듦이 되겠죠. 이 힘듦으로 되려 금생술을 해서 나의 학자성을 살리던가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자, 그러면 이 사람 환경이 어떤지 한번 보잔 말이죠. 이번에는 요거를 좀 참고해 보시라고 얘를 이렇게 놓고 그 옆에다가 한번 써볼게요. 만약에 여기 유금이 있다. 유금이 있고 또 뭘로 할까요? 여기 뭐 사화가 있다. 사화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 뭐 뭘로 할지 참 고민스럽네요. 뭐 묘목이 있다. 뭐 아무거나 쓰죠. 네. 이렇게 되면은 여기에 경, 신이 있고 그리고 여기에 무, 경, 병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갑, 을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초보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보자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요 세 글자 똑같은 글자를 찾지 마시고 얘랑 같은 오행을 있나 한번 찾아보자고요. 얘는 금이죠. 금 있고요. 금 있고요. 금 있습니다. 그리고 물은 봤더니 딱히 없습니다. 그리고 토는 봤더니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가요? 이 사람의 두드러지는 특징은 관성이죠. 즉 관성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겠다. 그런 가운데 운에서 인성이 오게 되면은 이 관성을 인성으로 생한 다음에 나한테 주니까 학자성이 강해질 것이고, 그리고 운에서 재성이 오게 되면은 이 재성이 또 관을 생해 주니까 재생관이 돼서 착실하게 내 회사 일을 하는 사람이 되겠다. 또는 운영하면서 어떤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시라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론, 이제 오늘의 결론 시간입니다. 그 일주를 내가 타고난 능력, 그리고 나머지 연주, 월주, 시주를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시주가 아니라 시지라고 해야 되겠네요. 왜냐하면 천간은 정신이고 하늘이 부여한 것이고 지지가 현실, 나의 환경이고 지장간이 내가 대응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 내 정신은 뭐 어찌 보면 중요하기도 하겠지만 솔직히 빠르게 이제 이 사람의 환경이 어떤가 확인하려면은 이것만 보시면 되겠죠. 그럼 이제 우리 여기서 결론을 내려고 그랬는데 한 가지 좀 재미난 결론에 도출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무오일주가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그런데 물밖에 없어. 그럼 내 탤런트는 이건데 주변의 환경은 반대가 돼 있죠. 물이죠. 그럼 이 사람은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거를 마음대로 펼치기는 조금 힘들 수 있겠다. 그게 이제 잘 된다, 안 된다는 아니에요. 왜 일 죽도록 하기 싫은데 뭐 고급 외제차 타고 다니고 좋은 집에서 사시는 분들 많잖아요. 근데 개인적인 만족감이나 행복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여기가 물인데 여기 불밖에 없다. 그러면은 또 거꾸로 나는 조금 내가 갖고 있는 재능을 펼치기는 다소 힘들 수 있겠다. 대신에 이제 이때가 되면은 내가 갖고 있는 재능을 쉽게 펼칠 수가 있겠죠. 40대에서 60대 사이에요. 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이제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조금 더 유익하고 재미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